오늘 오전 뉴욕 플러싱에서 맨호란의 변압기가 폭발해 주변 주택과 상가들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총영사관 등 해외 지역 공간에 파견되는 외교관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권 발급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일부 서비스는 조금씩 인하되지만 그동안 없었던 수수료 항목도 신설됩니다. 취업 관련 이민과 비이민 서류 처리의 지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학교 앞 과속운전에 대한 감시 카메라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플러싱에서 맨호란의 변압기가 폭발해 주변 주택과 상가들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마트 지하 창고에서도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2가 선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맨호란의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인근 마트로 불이 옮겨 붙었으며 유리창도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의 논란, 마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 주변 일대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일대는 뿌연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변 상가와 주택에는 전기 공급이 끊어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격자들은 꽝 하는 굉음이 나고 불꽃과 연기가 일었다고 사고 순간을 전했습니다. 통제됐던 차량 통행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재개됐지만 전기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소방당국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인근 149가 교량 공사가 무려 5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차량 통행이 6년째 제한되고 있는데요. 교통국과 시공사 간의 법적 공방으로 언제 다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고충만 커지고 있습니다. 플러싱 149가 교량은 루즈벨트 애비뉴와 41번가 사이에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를 건너는 다리입니다. 2010년 4월 교량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고 2년여 만에 완공했지만 부실 판정을 받으면서 재공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시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시공사인 간디 엔지니어링과 2014년 2월 시공에 참여했던 유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 빌딩국은 시공사인 유니콘 컨스트럭션 엔터프라이즈에 지난 7월 9일 교량 공사를 할 수 있는 퍼밋을 발급했지만 현재까지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변 한인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변 한인업계 관계자는 벌써 5년째 공사 중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차량 통행도 제한되면서 상권이 이미 많이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총영사관 등 해외 지역 공간에 파견되는 외교관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사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 $6,000가 넘는다는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은 비과세 혜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은 8일 국외 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과 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월 평균 $3,000에 이르는 재외 근무 수당뿐 아니라 가족 수당과 자녀 학비 수당, 주택 임차료, 의료비, 차량 보험료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 수당과 지원들이 대부분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재외 공간에 파견된 영사들에게는 기본 급여 이외에 매달 평균 $3,000 상당의 재외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동반 배우자에게는 재외 근무 수당의 25%, 만 20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60의 가족 수당이 제공됩니다. 또 특수지에 근무할 경우에는 월 $720에서 $2,300 상당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어권 소재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600 이내의 학비가 지급되고 육성회비도 연간 $3,00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원혜영 의원은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종 비과세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여권 발급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수수료 등 일부 서비스는 조금씩 인하되지만 그동안 없었던 수수료 항목도 신설됩니다. 국적 포기 수수료는 무려 $2,350로 책정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8일 연방관보에 수수료 변경 계획안을 게재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권 발급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조정되고 수수료가 없는 일부 서비스에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우선 16세 이상 성인의 여권 발급 신청 수수료는 현행 $70에서 약 $5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 수수료도 현행 $40에서 50% 떨어져 $20로 하향 조정됩니다. 반면 여권 보안 수수료는 현재 $40에서 50% 오른 $60로 인상됩니다. 한편 그동안 없었던 수수료 항목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적 포기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이고 금액은 무려 $2,350로 책정됐습니다. 취업 관련 이민과 비민 서류 처리의 지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소보다 3배 이상 오래 걸리면서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 대기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이민과 비민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각종 이민 신청 서류의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H-1B 청원서의 처리 적체가 심각했습니다.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과 미 재외공간 비자 신청 모두 처리에 4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1B 청원서 처리는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말을 기준으로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는 미국 내 H-1B 체류 신분 변경과 재외공간 H-1B 신청 모두 2015년 4월 14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3개월 정도 소요됐던 취업이민 청원서 처리에도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취업 1순위와 2순위는 처리에 7개월이 소요되면서 평소보다 4개월가량 지연됐습니다. 특히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늦은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학비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지만 졸업생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졸자 4천만 명은 평균 $29,000에 달하는 학자금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회사 익스페리언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졸자 4천만 명이 평균 $29,000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학자금 빚은 주택 모기지에 버금가는 부담으로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전 학자금 부채 부담은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금, 신용카드 빚 다음이었다면 현재는 주택 모기지에 버금가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꾸준히 인상되고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점이 학자금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 전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동시장 구직 경쟁률은 높아지지만 급여 수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도 학자금 부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학자금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이 학자금 빚에 시달리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학교들이 새학기를 맞아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과속운전 감시 카메라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개학을 하루 앞둔 8일 뉴욕 시내 학교 인근의 스쿨존 140곳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뉴욕시는 스쿨존 19곳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25마일보다 10마일 이상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 곳 가운데 100곳에는 고정식 과속 감시 카메라가 40곳에는 이동식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폴리 트로텐버그 뉴욕시 교통국 국장은 과속이 학교 인근 보행자 사고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새학기를 맞아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대폭 확대했다며 1차 카메라 설치 당시 위반이 하루 평균 6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 역시 개학철을 맞아 과속 운전은 물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국 대도시에서 렌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렌트가 높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아파트 렌트 중개업체 점퍼닷컴은 올해 8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의 아파트 월세가 각각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렌트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시의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의 중간값은 $3,160, 투베드룸은 $3,64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3%, 4% 상승했습니다. 원베드룸을 기준으로 맨하탄은 $3,250, 브루클린은 $3,050, 퀸즈는 $2,420, 브롱스는 $1,475, 스태튼 아일랜드는 $1,150를 기록했습니다. 점퍼닷컴은 조사 대상인 미국 50대 대도시들 중 14곳에서 최근 1년간 아파트 월세가 10%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결혼을 늦게 하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밀레니엄 세대가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신축되지 않는 점과 공유 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뉴욕시 일원 한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9월 8일 최고 기온을 9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8일 맨하탄 센트럴파크 일대의 낮 최고 온도가 화씨 97도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19년 동일 지역의 낮 기온이 화씨 93도를 기록한 이후 97년 만에 무려 4도 이상 갱신한 수치입니다. 이날 퀸즈 라과디아 공항 지역의 온도 역시 화씨 94도를 기록했고 뉴저지 뉴악 지역은 화씨 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번 무더위는 오늘 예보된 소나기 이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최고 기온이 각각 78도, 81도, 79도 등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쯤부터는 화씨 70도 후반에 이르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잠시 후 KB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연방법원이 TV패드의 판매 금지와 함께 총 6,64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국에서는 TV패드의 사용자들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시가 나왔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미 연방법원이 미국 내 TV패드 판매 유통사를 상대로 총 6,64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한국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내 TV패드 판매 유통사에 대해 판매 중지와 함께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파일 공유 방식을 사용하는 TV패드의 구매자들도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구매자들에 대한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TV패드에 의한 저작권 침해 결정이 나왔고 한국 법원의 경우 TV패드 사용자들도 저작권을 침해한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겠습니다. 결국 연방법원에서 이 기계의 판매를 불법으로 판단한 만큼 법적 피해의 주 타겟은 유통업자에 이어 소비자로 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TV패드의 인터넷 IP 주소 추적도 가능해 나는 괜찮겠지 했다가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TV패드 사용자들의 경우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잠재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TV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기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컨텐츠 제공 등이 모두 중국 본사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 컨텐츠를 송출하고 있는 서버가 다운되면 TV패드라는 기계 자체는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스위치 하나만 내리면은 먹통이 돼버립니다. 근데 뭐 집에서 컴퓨터를 작동을 하다가 전기가 나갔다.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지구촌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책장을 뜯어서 거르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 되는 마시는 책이 개발됐습니다. 일반 책과 다름없어 보이는 책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책장마다 은과 구리 나노 입자가 함유돼 있어 책장을 찢어 물을 통과시키면 물 안의 유해 박테리아를 걸러냅니다. I invented a paper that purifies drinking water. After passing water through our filter, we found a reduction of greater than 99.9% in bacteria.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이른바 마시는 책은 종이 한 장으로 100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있으면 한 사람이 4년간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 6억 6,30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매년 340만 명이 수인성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 이 때문에 한 권에 $5밖에 들지 않는 마시는 책은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t could make quite a big difference to a lot of people, particularly in low-income countries where drinking water is still a major cause of childhood mortality. 연구진은 마시는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지구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8일 오전 맨하탄 65가와 렉싱턴 애비뉴 인근 한인 박모 씨가 운영하는 델리에 흑인 강도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샷건으로 무장한 흑인 남성은 계산대에서 캐셔에게 샷건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며 방아쇠를 수차례 당겼습니다. 하지만 총이 발사되지 않자 당황한 용의자는 매장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배달원으로부터 $20-30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남성이 $5천만 육박하는 뉴저지 알파인의 초호화 맨션을 털려다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알파인 경찰은 한인 이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7시께 맨션의 뒷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다 관리인에게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3주 전에도 같은 맨션에 침입하려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주택 침입과 절도 혐의,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 신임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오 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우성 13대 원장의 뒤를 이어 뉴욕 문화원 제14대 원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 원장은 앞으로 2018년 8월 25일까지 3년간 원장직을 수행합니다. 오승재 신임 원장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젤기획 등 광고회사에서 국제 업무를 중심으로 러시아 법인장, 두바이 법인장 등을 거쳤습니다. 뉴욕 뉴저지 출신의 한인 고교생 100여 명이 2016년도 내셔널 메릿 장학 프로그램의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발표한 후보 명단을 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뉴욕에서 68명, 뉴저지에서 33명의 한인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은 준결승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성적과 추천서, SAT 성적, 에세이 등을 종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습도도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